이번 공감 특강에 초청연사로 초대를 받은 공주대학의 박창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공감 특강의 주제를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에서 미래를 보자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주제로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다른 부제를 다른 거를 보시고 아마 좀 약간 주제와 부주제가 일치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지역사업의 지원사업을 지난 11년간 수행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저는 지역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거기에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 1시간에 걸쳐서 특강을 진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제가 이러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게 된 배경이나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목차를 첫째 프롤로그, 두 번째 지역산업진흥의 개요, 셋째 서비스 디자인의 개요, 그리고 제가 수행한 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접목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그 성과와 미래에 대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 지금부터 약 11년 전부터 그 당시에 RIS 사업인 유구자카드 활성화 사업단 단장을 맡으면서부터 지역사업에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1단계인 3개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단계인 3개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성과 활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력산업으로 재편되어진 충남 지역의 그린바이오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이 되어져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형태가 과거의 RIS 사업에서 많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즉 메뉴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수행을 하게 되고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포맷이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단에서도 상당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좋은 평가와 좋은 성과 등을 거두고 그 다음에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기점으로 해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의 서비스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현재로서는 충남, 대전 충남경제협력권, 그 다음에 세종시의 지역사업 등 총 3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프롤로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에는요, 지역 주력산업과 풀뿌리 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산업이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고요. 풀뿌리 기업 육성은 그 시군구의 특정 지역에서 관계기업이 집적되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전통 분야에서 기존 전통적 요소, 여기에는 제작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첨단 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제품 개발 및 관련 제품이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중소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되어진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정된 산업을 얘기합니다. 뒤이어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역 주력 산업은 세종시의 바이오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종시에는 과거로부터 기능성 식품과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미시아나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대기업의 화장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OEM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군들을 묶어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풀뿌리 기업의 육성은 바로 공주시에 RIS 사업부터 시작을 한 자카드 기업.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진 섬유 집적지가 세 지역이 있습니다. 풍기의 인견 지역과 진주의 실크, 그리고 바로 공주 유구의 자카드 직물단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협력권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의 IT, BT를 기반으로 한 화학 소재 산업과 그 다음에 충남 서북부의 자동차 부품 소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견 화학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R&D와 생산 역량을 결합을 시킨 형태로서 대전 충남의 기능성 화학 소재 산업, 이게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지역 산업들에게 R&D 지원과, R&D라 하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을 개발하는 것, 그런 다음에 BR&D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즉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것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지원을 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제품의 BI라든지 CI 등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즉 R&D와 BR&D가 융복합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는 정부의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사업을 2015년도 즈음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접목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오셨던 얘기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의 내려서 말하기도 어려울 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핸드폰의 레이아웃이라든지 핸드폰 화면에 나타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라든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백, 가방의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인데 그것은 유형으로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무형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각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디자인이라는 말에는 설계를 한다라는 말도 들어있죠. 그럼 서비스를 설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대학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이 서비스 디자인을 얘기할 때 적용하는 사례가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커트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파마를 한다든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미용실을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그것만 받게 되나요? 가게 되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리티니스가 어서 오시라고 반갑다고 하고 대기 장소로 안내를 하죠. 물론 미용실에 많은 손님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면은 기다리게 하고 잡지도 갖다 주고 음료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주로 찾는 헤어 디자이너가 누구신가에 물어보고, 헤어 디자이너가 많이 걸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잠깐 이동시켜서 핸드 마사지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서비스들을 프로세스를 거쳐서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아이폰을 많이 예를 듭니다. 아이폰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폰만 사나요? 아닙니다. 아이폰에 같이 동반되어지는 아이튠스와 앱스토어의 서비스 시스템을 같이 구매하게 됩니다. 아이폰이 디자인만, 제품의 외형적인 디자인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공되어져서 인터넷상에 동반되어서 제공되어지는 그 서비스, 컨텐트,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음반이나 영화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제공업자가 그 앱스토어의 아이튠스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그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되어진 서비스, 디자인된 서비스 때문에 아이폰의 브랜드 가치는 시작 초기부터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아주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비스 디자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면, 서비스 디자인이란 고객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접점에서 경험하는 서비스 가치를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력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입니다. 요 말이 좀 언뜻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시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튠스 앱스토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에서 아이튠스나 앱스토어가 활성화되기 직전에 바로 여러분들 아이폿 잘 아시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향기기 아이폿에 이미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편하게 이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UI, 유저스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과정을 겪었고요. 이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이 서비스가 런칭되기 전에 애플사에서는 대형 음반사나 영화 제작사를 한 2년간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이 서비스가 등장할 시점에 이미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불법 음원이나 영화, 컨텐츠가 불법 거래가 되어지면서 음반이나 영화 산업이 굉장한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그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플사에서는 이 영화 제작사나 음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음반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는 1달러에서 2달러 정도면 충분히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자.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2년여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튠스 서비스를 앱스토어나 아이튠스 서비스를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음원이나 영화 컨텐츠 같은 것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고자 하는 서비스를 설계했을 때 이 고객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공급자들과의 만나는 접점을 아이튠스와 앱스토어에서 설계를 해서, 즉 서비스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사례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굳이 아이폰을 쓰지 않으셔도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하셔도 이런 서비스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서비스, 아까 미용실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쭉 일련의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만나는 접점들이 있다는 거죠.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아이튠스와 같이 인터넷상의 UI를 통해서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고객이, 사용자들이 아이튠스에,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는가,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고객, 사용자들이 어떤 접점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즉 어떤 경험을 제공받느냐에 따라 서비스 가치가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혼돈 없이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확한 UI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통상 5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흔하게 듣는 얘기죠. 사용자 중심.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화두가 될까요? 어려운 일이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 공동 창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참여를 해야만 공급자 입장에서 설계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설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와 공급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기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이 순서대로 시각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시각화시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없는 걸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결국 시각화시킨다는 것은 느끼고 상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 만들기. 무형의 서비스는 유형의 형태로 시각을 시켜야 한다. 유사한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 관점. 서비스 모든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문제가 발견이 되면 대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될 때마다 개선을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더기가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 중에 총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문제를 해체하고 그 원인이 뭔가부터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체를 하고 재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서비스 혁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건 아닌데 꼭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저 스스로도 퀘스천을 갖게 됐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을 채택하고 전격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지원 사업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고 서비스 과정은 공동 창작의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직된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맥락, 단계마다 여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 디자인은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역산업의 의미나 어떤 것들인가, 진흥정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적용했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아주 딱딱하지만 이론적인 걸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화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는 지원 사업과 서비스 디자인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드립니다만 지역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왜 서비스 디자인에 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내가 느꼈는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11년, 12년도 이때만 해도 정부에서 지역의 기업들을 진흥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현금 지원성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과는 컨셉이 달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역의 기업들이 그런 거를 개발할 때 수천만 원씩 돈이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부 각 기관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아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는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2014, 15년도 이즈음 이렇게 지역 사업들이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지역에 우리 공주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에 디자인 학과도 있고요, 영상 관련 학과도 있고, 마케팅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경상 계열의 학과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수한 인력들이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좀 해라, 이렇게 사업 계획들이 좀 바뀝니다. 제작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들도 당신들이 기획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라,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사업비를 지급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혼란을 느끼고 필요성도 좀 못 느껴요. 대학에서 그 대학원생들이, 박사들이 이 현실을 얼마나 잘 알아서 잘 해줄까,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뛰어난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이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이 무형의 서비스, 즉 지금 지원을 받아도 2달 후, 3달 후에 그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미래의 것을 이 기업들이 예측하고 그 효과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언가 서비스를 디자인을 해서 신뢰를 얻고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고 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서비스 디자인의 필요성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과정에서 수혜기업과 사업단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기업이 뭘 원합니다. 즉, 이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외 전시회를 나가는데 기본 부스에 월 포스터를 7개를 지원을 받고 X 배너, 그 다음에 브로셔 같은 걸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듣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디자인을 한다면은 CI 칼라나 BI 칼라나 제품의 이미지, 기업의 여러 가지 홍보 브로셔,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디자인 제작을 들어갑니다. 디자인 제작을 들어가서 딱 주고 나면 그냥 지역의 기업에서 이런 걸 처음 해보는 데에서는 그냥 그림을 그려준 줄 알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림이 나온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개발했는데 기업이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마케팅 담당자나 대표가 우리는 제품 위주로 해서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중국 상하이 화동 지역에 우리 화장품의 이미지를 좀 자꾸 알리고 싶다, 이런 전략인데 제품 위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주 기업의 기술력이나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만 잔뜩 프로모션하기 위한 디자인이 개발이 됐다면 서로 방향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뭘 원하는가를 자꾸 접촉을 해서 아는 걸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소통을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인 지원 산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요. 지원 과정을 통해서 수혜기업과 사업단의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R&D 능력과 그다음에 생산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작게는 공장형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생산 인력과 R&D 인력만 갖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처 제품만 납품하고, 그러니 주요 그 납품하는 기업이 성장해야만 그런 기업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찾고 이럴 때는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근데 찾고 싶은 수요는 있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근데 그런 기업은 전시회 나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홍보 영상도 처음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업체는 그냥 해주고만 말았어.
또 정부 지원금이 풍족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디자인 개발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전시 부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개발을 해서 제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홍보 영상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알아야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야 남한테 일을 줘도 제대로 해달라고 과정을 감독할 수 있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기업이 그 사업화 역량이 조금 낮더라.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사업단에서도 물론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쪽을 지원할 수 있고 분석해주는 연구원도 있고 행정 지원 인력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있는데 이 디자이너들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석박사 과정을 하더라도 그냥 그 결과물만 만들어 봤지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맞춰서 필요한 걸 정확하게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화의 역량, 즉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잘하지만 고객 맞춤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기업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이러한 역량들은 좀 부족하더라. 즉 비즈니스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그 양쪽 지원하는 사람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간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우리 연구원들도 이 사업단에서 기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가능하게 키워서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서비스 디자인에 고민을 하게 됐고요. 사람은 자주 봐야 친해집니다. 필요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접수하고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세네 가지 단계만 거치면 친해질까요?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접점을 최적화시켜서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접점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사업 후에도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2년에서 3년 동안 성과 관리 때문에 중앙정부나 국회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요구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사업비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그러면 이게 지원도 끝났는데 바쁜 기업의 관계자들한테 대표한테 전화해서 수출은 이번에 얼마나 하셨나요? 이거 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저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운 좋게도 뒤에 페르소나나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저는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2015년도에 전격적으로 그렇게 정부 지원 사업의 환경이 변화가 되기 전에 RIS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카드 사업. 여기에서는 유구 지역에 있는 섬유 기업이라면 그냥 다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기업들을 다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2015년 제가 13년도에 주력산업이 선정이 되면서 하다 보니 충남 전역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걸 좀 지원받아 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에 앞서서 1년 전에 굉장히 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아까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페르소나 기법과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제가 가장 전공에서 경험과 자신 있는 분야인 그 전시 비즈니스의 프로모션 쪽하고 홍보 영상 이쪽 두 가지의 지원 사업에 서비스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앞에 그 필요성을 느낀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수혜기업의 지원 사업과 지원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혜기업이 지원받는 목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전시회를 가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는 아랍 쪽에 가니까 두바이, 아그리메, 그건 아주 유명한 동물 축산 쪽 세계적인 전시회입니다. 두바이에서 열리는 그 매년 3월에 열리는데 가게 된다. 근데 중동 지역이지만 북아프리카 쪽에냐 아니면 정말 아랍계 쪽이냐 중앙아시아 쪽이냐 이거에 따라 타켓 마켓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하고 해서 어떤 바이어들을 주로 상대할 거냐에 맞춰서 그러한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죠. 지원 과정과 결과물을 산출 과정에 수혜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 바쁜데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해주면요. 이건 마음에 안 드네. 또 고쳐달라고, 또 고쳐달라고, 또 고쳐달라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과정을 최종 결과물을 내기 전에 앞으로 땡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지원받는 수혜기업이 이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죠. 고객이 참여하는 과정, 공동 창작 과정, 그 다음에 수혜기업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대하게끔 이런 거죠. 이게 잘 나왔어.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고. 이런 디자인 갖고 컨셉이 맞을까? 이렇게 하고 가서 진짜 비즈니스 필드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뛰는 것은 성과를 다르게 합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것이 그냥 직관적으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할 때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전시 비즈니스 프로모션하고 홍보 컨텐트 개발, 지원 이 2가지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다.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홍보 영상을 제작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해외 전시회에 단독에서 이렇게 참여한 경험이 몇 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테고 이런 과정이 구충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 기법은 스페니쉬로 읽어서 그렇지 이게 퍼스널입니다. 개인, 사람 퍼슨. 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구 디자이너들을 예를 들게 가구를 멋지게 개발을 해놓고 자기가 사용을 해봅니다.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바로 페르소나.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기 전에 바로 앞 단계에 개발 전에 제품을 이렇게 몇 가지를 개발해 봅니다. 그래서 시제품 전 단계의 제품을 또 개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2013-14년도 그린 바이오 사업에서 이 2가지 사업을 가지고 페르소나와 프로토타입 과정을 겪을 수 있었던 아주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계대로 말씀드릴게요. 수혜기업에서 서비스 접점이 개발입니다. 수혜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 여정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우리 사업단에서는 수혜기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혜기업들이 원하는 것 중에 주어진 예산에서 지원 가능한 거. 여기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정 기업,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에게 편중되지 않게 지원할 것. 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잠재력이 있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것. 이것이 2가지 원칙 안에 여러 가지 운영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선정하고 저희 사업단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기업별로 전담하는 전담연구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세부 수요가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은 11월 달 전시회, 어떤 기업은 내년 3월 달 전시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방송에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쓰게 될 홍보 영상. 근데 그 광고가 내년 1월부터 잠깐 우리 제품의 특성상
우리 제품의 특성상 설을 앞두고 뭐 올해 1월 달 이렇게 되면은 지원해야 되는 시기들이 기업들 여건에 따라 제품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건가라고 하는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요. 그걸 만든 다음에 미팅을 하고 시안을 만들어서 주고 수정 보완하고 최종화는 전달하는데 이 모든 접점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없고 진행한다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담연구원이 지원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가서 만나가지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이 11월이죠? 그러면은 내년 1월에 필요로 하시는 홍보 영상의 제작에 대해서 진행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팅을 킥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시안이 만들어지고 전달하고 수정 보완하고 최종화를 확정짓는 요 4가지 과정의 접점을 저희들은 서비스 디자인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쪽에 대해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얘기만 말씀드려도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역사업에서 이 서비스 디자인을 말씀드린 이 접점을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가장 저희들이 주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렬한 서비스 디자인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 접점을 힘들지만 공을 들여서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례를 하나씩 2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로드맵을 만듭니다. 이건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진에 있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CI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는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주로 화장품 쪽을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일반 코스메틱 마켓에 유통을 시키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유명한 브랜드의 화장품에 하청을 받아서 OEM이나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비즈니스는 납품을 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을 찾아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1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영상은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가 여기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사례 조사를 다 미리 해갖고 1차 미팅 때 앞서 드린 미팅 때 이와 같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관계자들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A라고 하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홍보 전략을 피고 있고 홍보 영상은 이렇습니다. B라는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의 포지셔닝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상세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했지만 1차, 이게 2차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만든 다음에 콘티를 개발을 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손으로 그린 만화 같은 컷들입니다. 화면이 전환이 될 때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기술을 좀 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안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온라인상으로도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수정 작업을 합니다. 수정 작업을 해서 최종 안이 나오면 영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공주대학의 자원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키고 영업사원들이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담아서 비즈니스맨들을 만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아마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홍보 영상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전 과정을 참여를 해서 처음 도입하니까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막 자막 들어가야 되고 더빙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통상 여러분들이 하는 홍보 영상 그런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그러나 전시회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시회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더빙을 넣어봐야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회에서 이걸 틀고 뭐 할 때 보여준 다음에 다른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이건 종합적으로 미학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1분에서 1분 30초 이내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이제 최종 콘티를 확정할 때는 아, 그게 필요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걸 이제 받아들게 된 거죠. 영상도 굉장히 잘 나왔고, 맨 처음에는 이 과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서 2016년 지금 현재 우리 사업단에서 이 홍보 영상 제작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습니다. 많은 그동안 입소문을 탔던 탓이겠죠. 자, 요렇게 돼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전시 부스 같은 경우 같습니다. 자료 분석 후 미팅, 컨셉 개발 후 시안을 개발하고 수정 보완, 이것들이 좀 이제 영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 이때는 1차 때는 3가지 정도 시안을 개발하고 그 중에 1안, 2안을 좀 어떻게 결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들으면 또 최종안을 내고 해가지고, 이거는 전시 부스를 개발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지원을 했던 금산 인삼 약초 영농조합인데요. 전시회를 참여할 때 그럼 이 부스까지 다 만들어줬냐? 예산 갖고는 어림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해준 거죠. 부스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이렇게 연출하는 게 이런 1안, 2안, 3안 방법들이 있다 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했을 때 2013, 14년도에 13년도 했다 14년도에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업화 매출 증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전체가 100억 이상의 매출 증가가 일어난 기업 100억 이상이 일어났고요. 신규 고용 인원도 아까 보신 CIT 같은 경우 굉장한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 몇몇 기업들, 지원해서 모든 기업이 다 성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굉장한 성과를 저희들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치료약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 디자인을 지원하는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다 지원을 할 때에는 이 실적이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게 동물식의학 쪽인데요, 이와 같은 성과를 내서 아주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선정되기도 했었다라는 자랑을 잠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은 지역 산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새로운 각도, 단순히 기업이 원하는 거를 개발해서 제작 지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15년도부터니까 올해로 벌써 만 2년이 넘어가 횟수로 3년 차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혜기업과 공동으로 그 지원 과정을 공동으로 창작하고 결과물을 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밀착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밀착형이라는 말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정부 회계에 맞춰서 1년 단위로 사업을 지원하고 정리하고 성과를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기업의 산업군에 따라 그 성과가 1년만 해도 나올 수 있겠죠. 막 준비돼서 이렇게 막 상담을 해야 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럴 인력이 없을 때 운 좋게 우리를 만나서 이런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다면 성과가 그것 때문에 지원 성과가 단기에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그 특성에 따라 1년 이내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업이 단순히 인풋, 투여한 정부의 자금 대비 아웃풋, 매출, 수출, 고용 이것이 아주 근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지난 만 2년 동안 지원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3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소나와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2014년도에 먼저 선언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제가 지원했던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업화 역량이 강화되어진다는 거죠. 즉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다가 필요해서 이제 기업이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 영상을 새롭게 뭔가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할 때 중복해서 지원받는 건 아니니까 이미 그냥 얼렁뚱땅 대충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는 이 기업이 높아진 수준 때문에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업화 역량이 강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잠재 역량을 키워서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같은 감기가 걸려도요. 건강한 사람은 약을 며칠만 먹거나 더 과장하면 비타민이나 주스 같은 거 먹고 2, 3일 푹 자면 감기가 낫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약 먹고 주사 맞고 해도 일주일 내내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업화 역량은 이 기업들에게 지역 기업들한테는 그런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역량을 R&D가 물론 중요합니다. R&D 한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윤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화입니다. 그 역량을 또 키워주는 것도 왜요? 언제까지 정부의 자금으로 기업을 이렇게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면 졸업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을 또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막 노령화 되어진다고 예산을 막 이렇게 막 늘려가듯이 늘릴 수 없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화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원 사업이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물론 BR&D 사업의 역량은 수도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물론 지원했던 기업들 중에 매출이 2천억, 3천억 하는 동물식의학 쪽은 물론 100억 미만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직원 한 10명. 그러나 매출이 막 2천억, 3천억 하는 데는요. 서울에도 본사 4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 4억에는 사업화 인력이 주로 있고요.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할 때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은 그만큼 그 역량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사업단들이 지역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협력 관계를 수준을 높여주고 맞춰주는 과정이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선순환 구조인 생태계를 가질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업화 역량이 앞서 말씀드린 이것과 이것이 조성이 되어진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매출 1,000억, 2천억, 3천억을 하는 기업에서 별도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영업 인력만 갖고 있습니다. 즉 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이 수업 중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요즘 젊은 청년층들의 취업 재수나 취업난이 원오브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대기업. 그러나 그 대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오브댐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눈만 높다라는 표현들을 기성사회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역산업에 가능성 있는 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에서 올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거죠. 지역사업을 지원하면서 1,000억, 2,000억대 보면 다른 대기업이면 벌써 정년을 하고 제2의 창업을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도 걱정 없이 일하시는 분. 정년 나이가 지났는데도 그분이 창업주거나 오너가 아닌데도 그분의 전문 능력 때문에 아직도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지원 사업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지역사업의 융복합 진흥을 위한 획적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기업이 사업화 역량이 강화되어져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BRND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공공조직이 정부의 정책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졸업이 되고 종료가 되어졌을 때 지역에서 막상 뭘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그 모든 과실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나 미래의 정책 방향의 큰 이슈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